올해 가장 핫한 ETF 중 하나를 꼽으라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입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투자자분들 혹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9월 정기 리밸런싱 현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ETF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개인입니다. 과거 개인들이 ETF를 투자하는 방법은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서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를 하는 게 전부였어요. 많이 빠지면 사고, 또 오르면 팔고, 5에서 10% 수익 나면 익절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투자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단타보다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개인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ETF들을 출시하면서 개인들이 ETF 시장의 주역으로 거듭나는데 큰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순수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모두 갖췄습니다. 먼저 한국인들 압축 포트폴리오 좋아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 수십 개, 수백 개를 깔고 가는 것보다 10개 내외 종목을 집중 투자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화끈한 것 좋아하시죠. 사실 시장을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S&P 500 혹은 나스닥 100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주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잘 알려진 대형주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래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안을 얻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ETF입니다. 먼저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깔끔합니다. 지수가 오른다라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성과가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미국 테크 탑10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시장보다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땐 확실하게 따라 올라가 주는 것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입 종목들의 네임밸류가 정말 화려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까지 도대체 얘들이 뭘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들이 망하겠어? 주가가 빠지면 분명 마음은 아프겠죠. 그래도 이름값만으로도 충분히 존버할 수 있는 유인이 되는 종목들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압축 포트폴리오가요,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팡플러스 인덱스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인기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존재감이 정말 미미합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ETF는요, 미국에는 아예 없습니다. 태생부터가 한국인의 취향 저격 ETF인데요. 올해 4월 상장 이후 우주의 기운이 정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한테 쏠립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서 나름 경쟁 관계인 대형 기술주 10개로 구성된 ETF의 원조격이죠.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가 각종 악재로 인해 투자 심리가 매우 나빠집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 규제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폭락을 거듭하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는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각각 10%씩 총 20%를 담고 있는 ETF입니다. 최근 1년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순자산 규모 추이인데요. 6월 28일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고 있죠. 주가가 빠져서 순자산 규모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3개월 전과 비교를 하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규모가 줄었다라는 것은 매도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매도가 일어난 자금들이 고스란히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으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돈에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의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팡플러스 인덱스 포트폴리오에서 20%를 차지하는 중국 빅테크 두 종목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인데 무려 30% 이상 빠졌습니다. 하늘색 바이두 보시면요, 거의 40% 가까이 빠졌네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서 20%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팡플러스 지수는 연초 대비 그래도 아직까지 15%의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대비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알리바바, 바이두 이 두 종목에 대한 노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팡플러스가 올해 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보시면 이처럼 선방하고 있습니다.
팡플러스 ETP 계속 가져가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는 여러 번 의견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차피 가져가기로 하셨으면요. 그냥 팡플러스 지수는 지수 자체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가 올해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환해지형입니다.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환해지 전략을 사용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ETF 이름에도 여기 H가 붙어 있죠. 그런데 연초 이후 환율이 이렇게나 올랐어요. $1 환율만 열려 있었으면 환차익만 10% 정도 났을 텐데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환해지형이다 보니까 환차익을 하나도 못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환노출형이죠. $1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2021년 9월 16일 기준 최근 3개월 수익률인데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지수 성과도 좋고 여기다가 환차익까지 더해지면서 19.52%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8.1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의 성과가 벌어져 있네요. 지난 4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을 최초로 리뷰했던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 종목에는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환노출형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준으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옳은 선택이 됐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나스닥 100에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추가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다양한 ETF를 가져가는 이유는요. 상관계수가 높지 않은 애들끼리 서로 다른 시장 환경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기대를 하는 건데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나스닥 100이랑 결국 같이 갑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나스닥 100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테크 탑10보다는 코덱스 미국 팡플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을 처음 리뷰했던 영상에서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도 그 의견은 변함은 없습니다. 나스닥 100보다 조금 더 화끈한 기술주 ETF를 찾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나스닥 100을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전형적인 중복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7일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분기 리밸런싱이 있을 예정인데요. 3월과 6월에는 종목 교체가 있었는데 9월에는 종목 교체는 없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기초지수인 INDXX US 테크 탑10 지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나스닥 100 구성 종목 중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스닥에는 이 테크 오리엔티드한 기업들이 아닌 종목들도 있어요. 헬스케어 섹터 종목들이나 펩시나 스타벅스 같은 소비재 기업들도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어 있죠. 나스닥 100 탑10 종목을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한 개 종목 상한을 20%로 가져간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왼쪽은 QQQ 편입상위 15개 종목이고요. 오른쪽은 타이거 미국 탑10 편입 종목입니다. 알파벳 이 두 종목을 같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1위부터 11위까지의 종목이 그대로 타이거 미국 탑10에 들어와 있죠. 물론 개별 종목 비중에는 차이는 있습니다. 한 개 종목 비중 상한을 20%로 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20% 수준입니다. 보시면 7위가 엔비디아이고요. 8위가 페이팔인데요. 이 두 종목 간의 시가총액 차이가 제법 큽니다. 7위 엔비디아이고 8위 페이팔인데 엔비디아가 556 그리고 페이팔이 331이니까 엔비디아가 30% 수준의 주가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향후 리밸런싱 때 종목 교체가 일어나더라도 이 엔비디아가 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음 리밸런싱 주기 때 종목 편출입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리밸런싱은 엔비디아 미만의 종목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위 펩시와 14위 인텔의 시가총액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펩시는 테크 오리엔티드한 종목은 아니죠. 설령 펩시가 어떠한 이유로 주가가 폭등을 해서 나스닥 100 상위 10위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에는 편입될 수는 없습니다. 올해 분기마다 있었던 종목 교체 현황을 보면 3월에는 어도비와 컴캐스트가 나가고 인텔과 넷플릭스가 들어왔고요. 6월에는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됐죠.
이 네 종목들 간의 주가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인텔과 넷플릭스가 다시 나가고 어도비와 컴캐스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 교체는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 새로 편입이 되었고 혹은 편출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요. 두 종목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 정도의 수준이에요. 8위인 페이팔까지 잠재적인 교체 대상이다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3개를 다 더해도 7% 수준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들어오고 혹은 나가는지를 염려하시기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5개 종목의 주가의 흐름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성향에도 딱이고 성과도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죠.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